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중개사법 9번째 시간이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의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예, 정보통신망에다가 내가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체결해야 되는 의뢰인들이 나에게 맡긴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공개를 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통신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이제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기능은 조금 화면 올려서 볼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기능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전국 부동산의 거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예, 거기 정보통신망에 그 안에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 거, 임대차 저기 물건 나와 있는 거 모두. 그래서 부동산 시장 역할을 담당하고요. 부동산 시장 역할, 당연히 이해가 잘 되죠. 다음에는 정보의 집중으로 인해서 신속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역시 그렇게 이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 또는 독점 중개 계약의 체결을 활성화시킨다. 8번 영상에 중개 계약에 전속 중개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을 하면 정보를 반드시 정보망에 올려야 된다. 그런 게 있었으니까 체결을 활성화시킨다. 이것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기능으로 볼 수 있겠다. 예, 이런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정보사업자라는 게 있죠. 거래정보사업자. 자, 거래정보사업자라는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공사 상호 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유통을 촉진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이 자를 바로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정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됩니다. 부가통신 사업자. 그 사업자는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하고, 그리고 가입 이용 신청 개공사 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 30명 이상일 것. 예,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거래정보망이 유용하지가 않죠. 유용하게 써야 되잖아요. 여러 개공사들이. 그 데이터가 많아야 되니까 최소한 그 개공사, 가입한 개공사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은 확보를 해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이니까 2개 이상 시도에 30명 이상. 예, 이렇게 지금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보처리기사를 1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도 역시 1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이 정하는 용량의 컴퓨터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예, 서버인 거죠. 서버가 이거 용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제 접속해서, 매물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정 요건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 30명 이상의 개공사를 회원으로 둬야 됩니다. 정보처리기사와 공인중개사를 각각 1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장관이 정하는 용량으로 컴퓨터 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면 또 올려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과정을 이제 밟아야 되겠죠. 자,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편하게 생각하기로는 법인 등기부등본 이렇게 생각하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좀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거래정보 사업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내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고 싶어서 신청하려고 할 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한다. 신청 시에 제출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고, 국토부 장관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예, 이거,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에, 요것은 이제 암기는 부등전공 컴퓨터통 이렇게 외웁니다. 부등전공 컴퓨터통. 부등전공 컴퓨터통. 자, 하나씩 보자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예, 제일 먼저, 이제 기본이겠죠. 내가 신청하고자 합니다 하는 지정신청서가 있을 거고, 신청서 외에는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라는 그 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류, 그리고 회원 개공사들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30명 이상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중개사무 등록증 사본, 이게 원본이 아니겠죠. 당연히 사본입니다. 그냥 뭐라 그러죠? 참고 자료니까 등록증 원본을 여기다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이제 그 회원들, 개공사들의 등록증 사본을 이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러 가는 거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예, 1명 이상의 정보처리기사를 둬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1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다 이제 필요하고, 컴퓨터 용량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예, 컴퓨터도 이제 그 지정된 용량 이상의 컴퓨터여야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가지고 지정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그 국토부 장관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전히 의무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이제 지정을 받으면 운영규정의 제정 승인 요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이제 만들어서 정하여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에게 내고 국토부 장관이 그것을 승인을 해줘야 예, 이제 완전히 그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월이고요. 예, 화면 또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래정보사업자 및 개공사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의무.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먼저 보자면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하여야 됩니다. 또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개공사를 차별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전부 키워드입니다. 다른 정보를 올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중개대상물 정보에 한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망에 올리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여야 하고, 그리고 의뢰받은 내용대로 올려야 되지 그거와 다르게 공개되면 안 된다고 했고요. 개공사를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도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이 일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공사는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내려야 되겠죠.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의무이고 통보해야 된다. 이것이 의무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그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지정 취소가 됩니다. 암기는 허운정해일로 외우는데요. 허운정해일. 자, 거짓. 예, 허로 외웁니다. 거짓이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당연히 취소되겠죠. 그리고
운영규정, 그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낸다고 했는데, 운영규정을 반드시 자기가 지켜야죠. 자기가 정해서 낸 건데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근데 그것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했다면 지정 취소가 사유가 되는 거고요. 공개한 정보가 다르거나 차별하거나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올리거나, 예, 정보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보, 그래서 허운정까지 됐고요. 다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예, 1년 안에는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지금 지정을 받았어요. 국토부 장관에게. 그러면 1년 이내에 그 정보망을 구축하여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정 취소가 됩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예, 이제 이것은 뭐 잘못이 아니죠. 개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사망했다거나 법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해산했다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망 또는 해산은 해자로 외워서요. 허운정 해일 이렇게 해서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렇게 내용이 깊지도 않았고 아주 어렵지도 않았는데, 거래정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중개사법 9번째 영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